자, 이제 오늘은 자, 상시 기출 문제 5회 진행합니다. 자, 2-53페이지고요. 자, 자료 꺼내 주세요. 자, 엑셀로 들어갑니다. 늘 가던 곳이죠. 열기, 차근차근 찾아보기, 바탕 화면에 2025 리그. 자, 이제 상시 기출 문제 5회 꺼내주시면 자 이렇게 자료가 열리고요. 자, 기본 작업 1번은 입력의 5점. 자, 이거는 나중에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고, 기본 작업 2번에 셀 서식. 자, 한번 따라합니다. 셀 서식. 자, 53페이지에 5문제 해서 각 2점짜리가 되겠죠. 자, 살짝 한번 읽어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할게요. A1에서 G1까지 영역을, 항상 영역이 중요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그 다음에 셀 스타일 나왔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셀 스타일. 여기네요. 그죠? 네, 셀 스타일.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제목 1번이면 여기인데 써있죠? 네, 제목 1 클릭하면 글자도 커지고 아래쪽에 밑줄도 들어갑니다. 테두리죠. 높이는 여기입니다. 1행 머리글. 마우스 포인터 모양 바뀌었죠? 바로가기 메뉴 오른쪽 누르면 행 높이.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자, 숫자 입력하시면 돼요. 27 하고 새로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면 살짝 높아져서 2점입니다. 추가 영역이네요. 이제부터 서울 최초의 세계 드래그 2번 하는 거예요. 추가 영역입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이제 경기 두 개 계속해서 컨트롤 누른 상태로 서울에서부터 3개 해서 자 3개.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주 나오죠. 네, 한 번만 눌러주면 되고요. 자, 다음 A3에서 G3까지 한 줄 역시 영역입니다. 항상 영역 확인하세요. 가로 가운데 맞춤. 병합이 아닙니다. 그냥 가운데 맞춤이 또 있어요.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 채우기색 노랑은 현재가 노랑이죠. 노랑으로 되어 있으면 목록 버튼 누르지 말고 그냥 노랑 한번 눌러주시면 득점이고요. 자, 메모 삽입 나왔어요. 2열 7행에 콕 찍어서. 자, 항상 셀 중요하고요. 메모 삽입은 바로가기 메뉴에 메모 삽입. 원래 Shift F2 눌러도 단축키예요. 근데 뭐 편하죠 얘가. 기존에 나와 있는 메모는 자 커서가 지금 새로운 줄로 와 있습니다. 백스페이스라는 키 아시죠? 눌러서 쓱 지워주시고 빈 줄과 함께 삭제. 인기 상품이라고 입력합니다.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인기 상품 이렇게. 다음 항상 표시는 이 메모 상자가 아닌 셀에 가서 50셀에 가서 바로가기 메뉴에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 다음 자동 크기는 메모 상자의 테두리에 이런 마우스 포인터 모양으로 걸쳐서 띵동 해야죠. 바로가기 메뉴 메모 서식. 메모 서식. 이때 맞춤 탭에 가면 자동 크기에 체크해 주시면 돼요. 체크요. 확인해서 득점. 자, 4번 갑니다. 24에서 21까지 자, 영역 이렇게 접수 인원 숫자만 영역 잡아주고. 사용자 지정. 자, 한번 따라합니다. 사용자 지정. 언제나 한 문제씩 나오죠. 자, 바로가기 메뉴죠. 역시 오른쪽에 셀 서식 클릭. 자, 표시 형식의 탭에 가시고. 다음 사용자 지정의 범주를 눌러서 숫자 뒤에 명자면 또 0일 때도 0이 나와라 0명 하고 써 있으면 반드시 0서식. 0 자체가 정수를 뜻하니까 0 있죠. 다음 수식 위에 자 우리 입력 상자로 올라가서 따옴표와 더불어 명자 하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물론 따옴표를 하지 않아도 마법사가 해주는데 우리 시험 대비니까 정확하게 따옴표하고 명. 자, 이렇게 보셨어요? 네, 자 이제 확인해 주시면 득점이고요. 테두리 갑니다. A3에서 G11까지 모두 다 잡으시고
테두리면 여기죠. 테두리의 버튼, 목록 버튼에 자주 나오네요. 모든 테두리. 영역 그대로 두시고 다시 목록 버튼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다음에 아무데나 땅 찍어서 굵게 됐나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10점입니다. 자, 이상 없으면 기본 작업 3번에 갑니다. 시트 탭 바꾸고, 자, 교재는 그 밑에 조건부 서식 나왔어요. 자, 따라합니다. 조건부 서식 읽어보세요. 항상 읽어봐야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A4에서 G14까지 친절하지 않아요? 주소 나오잖아요. 잡아요, 지금. 자, 이처럼 화면 확인하시고. 제목 같이 잡을까봐 주소를 잘 주잖아요. 다음 여기입니다. 조건부 서식에 규칙 유형이 나오는 건 새 규칙이에요. 새 규칙을 클릭하면 유형 6가지가 나옵니다. 클릭 이렇게. 이때 수식을 사용하여. 자, 문제 앞 끝에 보면 거기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써있죠. 자, 다음 안에 들어가서 계산해야지 는까지 하세요. 는. 성이 이씨인 행전체, 담당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성이 이씨란 말은 이렇게, 우리 저기 문제에도 레프트 함수가 나와 있죠. 성이 이씨란 말을 바꾸면 담당자의 첫 글자, 즉 왼쪽에 한 글자가 이라는 한글, 이와 같다. 왜 이러는 걸까요? 얘는 비교해서 참이다, 거짓이다. 무조건 조건부 서식은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함수 L, E, F, T, left 등장합니다.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아요. 인수는 2개. 다음, 자, 문자열 줍니다. 문자열. 담당자에 드래그 하시면 안 되고요. 1대1이니까 몇 번째 값이다? 첫 번째 값이에요. 클릭. F4 몇 번? 2번. F4 2번을 누르는 이유는 B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 4, 5, 6, 7에서 저기 아래에 14행까지 가야 되니까. 이 번호 4 앞에는 달러가 없잖아, 지금. 맞죠? 다음, 컴마 찍고. 자, 왼쪽에 몇 글자? 한 글자 해야죠. 1. 2를 쳐야죠. 물론 생략해도 돼요. 생략 가능형 인수기 때문에 한 글자일 때만 닫아야죠. 이러고 끝난 게 아니죠. 아직 비교 안 했으니까. 는 하고 따옴표 해서 문자니까 이씨. 성이 이씨 그랬잖아. 이게 바로 성이 이씨예요. 자, 됐죠? 자, 여기 레프트 함수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다 하신 분들은 서식, 자, 조건부 서식입니다. 글꼴색, 표준색, 파랑이면 표준색에서 파랑, 연한 파랑과 진한 파랑 주의하시고 계속 이어서 굵은 기울임꼴 이렇게 또 굵게만 하거나 기울임만 하지 마시고 자, 이제 확인 명령 단축 이때 자, 다시 돌아왔죠. 이 조건이 참인 행전체는 이렇게 해주겠다. 미리 보기. 자, 한 번 더 확인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요 샵이 왜 그런지는 아시죠? 네, 넓혀주시면 돼요. 왜 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아무데나 땅 찍어 보시면 4사람. 그래서 5점이 됩니다. 자, 시트 바꿔서 자, 분석, 계산은 우리 마지막에 합니다. 분석 작업에 1번 시트 바꿨고요. 자, 교재 넘겨주시고 54페이지에 부분합이 나왔습니다. 부분합.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부분합. 자, 물론 문제 읽어보시고 또 우리 요약 프린트 받으신 것 중에 2번째 장에 보시면 분석 작업 순서 정리한 거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문제 보죠. 부분합 기능 이용해서 거래 업체별 거래 현황 표에 우리가 바라보는 표죠. 그림과 같이 거래 업체명 별 써 있죠. 얘가 그룹할 항목이에요. 실지급액 항목이에요. 얘가 최대값 함수예요. 얘가 계산한 후 2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정렬은 자, 따라합니다. 정렬.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분합은 항상 부분합하고 들어가면 안 되고 정렬 먼저. 자, 시작하죠. 그러면 영역 잡으세요. 쓱 전체 잡아요. 이렇게 FM대로. 다음 데이터 리본 메뉴 탭 메뉴 같은 말 앞에 보시면 되겠고요. 정렬 있네요. 정렬에 클릭.
다음 거래 업체명. 자, 이와 같이 기준열을 거래 업체명. 오름차수는 땡큐입니다.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확인. 이제 부분합. 생김새는 달라요. 해상도 차이예요. 여기서 아까 우리 거래 업체명별로 그랬죠? 얘를 눌러서 그룹할 항목입니다. 거래 업체명. 별 이게 그룹입니다. 다음 실지급액의 최대값이면 함수는 합계가 아닌 뭐로 바꾼다? 최대. 실지급액 땡큐. 체크돼 있죠? 됐어요? 다음에 부분합할 때 이제 추가 시에 얘 꺼야 되잖아. 기억나세요? 미리 꺼도 돼요. 말했죠? 미리 꺼놓으면 다음에 안 꺼도 되고 아니면 다음에 끄든가. 이 해제하는 거는 앞에서 하든 두 번째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자, 확인하죠. 자, 확인하면 1차 부분합은 됐고 항상 부분합은 2번. 부분합 클릭. 자, 이제 거래 업체명은 그대로 두고요. 왜 별이 무슨 별 이런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거래 금액 할인액의 평균이래요. 여기가 되겠어요. 함수를 바꿔줍니다. 평균으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 거래 금액과 할인액이면 실지금액은 어떻게? 해제. 그리고 거래 금액 체크, 할인액 역시 체크. 여기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해제. 너무너무 중요하죠. 처음에 꺼도 되고요. 됐어요? 확인 누르시면 부분합 완성인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여기 글자 잘린 거 보이죠? 자, B와 C의 머리글의 경계에 가서 더블 클릭 한번 해주시면 편하죠. 아무데나 찍어주시면 10점입니다. 자, 시트 바꿔서 분석 작업 2번에 클릭해 두고 자, 우리 옆에 페이지네요. 55페이지에 통합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또 따라합니다. 통합이죠. 문제 짧으니까 볼까요? 그냥 데이터 도구의 통합 기능에 의해서 표 1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제품별 1에서 4분기 판매량의 평균 한번 따라 하시죠. 평균. 이런 거 찾아야 돼요. 읽을 때. 자, 그럼 시작합니다. 앞에 보시면 첫 번째 행과 첫 행 왼쪽 열에 레이블을 포함해서 잡으시고 영역을 드래그 했습니다. 자, 바로 보이네요. 통합. 생김새는 다르다고 했어요. 있어요? 통합 클릭. 여기서 방금 우리 같이 복창했던 거 함수는 합계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런 거 바꿔줘야 돼.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참조에 커서 넣어야 돼요. 커서가 반짝반짝 들어가지 않으면 드래그 참조가 안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있잖아요. 자, 여기 첫 번째 필드가 뭐죠? 근데 여긴 첫 번째가 뭐죠?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필드는 일치해라. 그것만 지키면 통합은 된다고요. 또 한 가지 이 범위를 이 데이터를 보면 제목이라고는 요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이럴 땐 추가가 하나야. 그러면 제목이 여러 개 있을 때나 이제 추가 이렇게 가는 거지. 따라서 제품부터 한 방에 드래그 하세요. 그리고 추가 단추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고요. 추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잖아. 이제. 됐죠? 다음 첫 행에 체크되어 있지 않나요? 원래 체크거든. 왼쪽 열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되어 있으니까 시험 보실 때도 체크가 어찌 되었는지 문제 환경에 따라 달라요. 얘는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다른 엑셀 파일에서 참조할 때 하는 거예요. 끝! 확인. 숫자 들어왔죠? 10점입니다. 자, 시트 바꿉니다. 자, 매크로 녹음이 되겠죠. 녹음 작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는 55페이지 계속해서 자, 1번, 2번에서 5점, 5점에 10점짜리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또 프린트 세 번째 장에 우리 알죠? 매크로 작업 순서 있습니다. 참고로 보세요. 시작할게요. 자, 1번은 에버리지 함수의 평균 계산 매크로인데요. 는 하고 에버리지 계산하고 원위치에 가서 채우겠느라고 해도 돼요. 근데 빨리 하는 방법 있잖아. 그죠? 네, 시그마 자동화해 쓰는 거 그거 할 겁니다. 빗면 사각형에다가 자, 텍스트 역시 평균으로 해서 설정합니다. 자, 2번 매크로는 그냥 서식 이름의 매크로네요. 파란과 주황색 단추 나왔고요. 자,
항상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아요. 도형 하나, 단추 하나. 시작합니다. 무슨 셀? 무조건. 이게 잘못한 거예요. 만약에 평균 먼저 계산한다? 실수하는 거죠. 왜? 녹음 중 하고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 출발하죠. 빈 셀에 기록 단추. 요거 이름하고 물어봅니다. 또 얘기할게요. 매크로 이름의 규칙. 첫 글자는 문자로 시작한다. 공백과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 밑줄 문자는 가능하다. 바로가기 키는 영문자만 가능하다. 대문자인 경우는 쉬프트가 들어간다. 왜 찾고 하는지 알아요? 필기시험에 나와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입력하죠. 평균. 문제 제시되어 있고 실기시험 볼 때 이름만 확인하고 누르면 아무런 반응 없죠. 따라합니다. 녹음 중 진행하죠. 드래그, 에버리지 쓸 필요 없다고요. 결과 셀, 홈, 리본 메뉴, 탭 메뉴, 자동합계 시그마를 누르면 안 되고요. 목록 버튼을 펼쳐서 평균. 이러면 얘가 에버리지 완료. 봐요. 에버리지가 채워졌지. 더 이상의 추가 작업이 없으면 중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중지 안 하는 사례가 많아요. 혼자 하실 때. 자, 이제 도형 그리는데 I3에서 J4까지. 자, 실수하지 않게끔 미리 영역 찾고 도형은 여기 가죠. 삽입, 탭 메뉴, 리본 메뉴에 도형. 저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얘기했어요. 해상도 차이라고. 이 중에 빗면은 여기 할 때 한번 봐주고 정육 면체와 도넛 사이 클릭. 무슨 키 누르고? Alt 키 누르고 모서리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 도형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먼저 입력합니다. 평균. 정렬 상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근데 아까 만든 매크로와 도형이 지금 따로따로죠. 따라서 우리가 이곳에서 바로가기 메뉴. 자, 지그시 마우스 누르지 마시고 매크로 지정. 매크로 지정 누르면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반드시 클릭. 파란 색깔로 칠해줘야 돼. 이게 선택이거든. 여기다가 입력해서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뭐하러 입력해요? 있는데. 맞죠? 그리고 나서 확인하면 5점입니다. 자, 두 번째 매크로 갈게요. 빈 셀. 또 새 출발. 기록 단추 눌러주시고. 자, 매크로 이름. 자, 서식이 되겠습니다. 두 글자. 서식. 자, 서식. 확인 눌러주시면 또다시 녹음 중. A3에서 G3까지 한 줄만 잡으세요. 주소가 그래 지금 녹음되는 상황이죠. 글꼴색이 파랑이면 이곳입니다. 채우기 색과 글꼴색 구분 잘 하고 여기입니다. 에서 표준색의 파란색 파랑. 그리고 채우기 색이 주황이네요. 독특하네. 자, 여기입니다. 채우기입니다. 표준색에서 빨강과 노랑 사이 주황 클릭. 자, 또 지시가 없어요. 중지죠. 그러면 항상 중지. 자, 단추 위치 확인하죠. I열 6행에서 J열 7행까지 영역 잘 잡아놓고 단추는 이곳에 갑니다. 개발 도구에 리본 메뉴, 탭 메뉴, 삽입에 이곳에 컨트롤 그룹 안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 첫 번째 Alt 키 누르고 모서리에서 대각선 방향 드래그. 이때 얘는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이 나온다. 더 편해요. 얘가 뭐랑 연결하죠? 서식. 가나다라 순서이기 때문에 얘가 위 올라와 있어요. 어찌 됐거나 클릭 잘 해주고 확인. 10점 끝이죠. 아니죠. 텍스트. 자, 텍스트는 뭐라고 친다? 서식. 그냥 글자 입력하면 자동으로 지워지며 들어가요. 이제 10점이죠. 자, 재생해 봅니다. 빈셀 한번 콕 찍어서 번쩍, 번쩍, 평균 번쩍, 서식 번쩍. 영역 바뀌죠. 그대로 10점이에요. 자, 이제 시트 바꿔서 차트 작업이고요. 차트입니다. 역시 이번에는 점수가 역시 2점씩 5문제 10점짜리입니다. 한번 또 문제 읽어보세요.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합계 계열과 2021년 요소를 제거. 한번 따라합니다. 제거. 요거네요. 2021년하고 요 합계 제거하는 거 맞죠?
요 막대 파란색이랑 연한 파란색 요 막대를 제거한다는 얘기죠. 사실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하지 말고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차트 영역의 바로가기 메뉴의 데이터 선택에 가서 해당 범위에 이 범위를 지워버리고, 맞죠? 이 범위를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고, 자, 과목 잡고, 다음 어디부터냐면 2021년 필요 없죠? 따라서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만 잡는 거죠. 즉 2021년하고 합계는 빼고 잡는 방법 해서 확인 누르면 되잖아. 요 방법이 있고, 또 보세요. 다시 데이터 선택에 가서, 자, 여기 제거 단추는 써도 된다 그랬잖아. 체크 상자 키고 끄는 건 하지 말라 그랬고, 2021년 클릭 제거, 합계 클릭 제거 보셨어요? 확인하면 같아요.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막대 색깔이 달라지죠? 아무 상관없어. 방법을 달리해서 그래.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 선택 안 가고요. 여기서 막대를 직접 지워도 돼요. 자, 예를 들면 같이 합니다. 마우스 잡으세요. 가장 높이 솟아있는 합계 있나요? 클릭하면 다 같이 잡히잖아. 딜리트 한 번만 툭. 다음 맨 앞에 있는 연한 파란색 막대 있나요? 클릭, 딜리트, 득점. 이 방법도 있어요. 지금 세 가지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차트를 수정할 때. 그래서 가장 쉬운 딜리트로 하고요. 제가 지금 막대 색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축 그랬네요. 여기네요. 축에서 바로가기 메뉴 오른쪽에 축 서식. 사실은 이 숫자를 더블 클릭해도 원래 오른쪽에 열려요. 같은 거야, 사실은. 알았죠? 축 서식하면 열리죠? 지금 뭐라고 했냐면 최대 경계 그러면 최대 값이에요. 얼마 줘라? 200. 맞죠? 자, 근데 되어 있죠? 또 기본은 얼마로 줘라? 40. 20 되어 있네요. 여기를 드래그해서 얼마로 쳐요? 40하고 엔터 쳐주면 바뀌었네요. 됐죠? 200은 땡큐니까. 여기 입력한 거에 화면 보셔야 되고요. 자, 3번에 갑니다. 수채화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주래요. 여기네요. 얘네들 다. 이거 3개 다예요. 자, 하나씩 할게요. 첫 번째 수채화의 첫 번째 막대 클릭. 그러면 같이 잡히죠, 막대들이. 한 번 더 클릭. 이 동작이 중요하고, 플러스요. 데이터 레이블에 클릭하지 말고 옆에 클릭해도 되네요. 데이터 레이블에 클릭하면 기본 위치가 바깥쪽 끝이기 때문에 여기 알아서 와 있죠. 근데 이 위치가 이제 안쪽에 가거나 그럴 때 여기 가야지. 서브 메뉴에. 제 말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이상 없으니까 이대로 두고, 위치가 틀리다면 이 버튼을 눌러서 위치 바꾸는 거. 다음, 접지 마세요. 왜? 또 할 건데 뭐 여기 펼쳐놓고 요 막대, 중간 막대 클릭 했어요. 한 번 더 클릭. 다시 데이터 레이블 클릭. 2개 됐죠? 마지막 막대 클릭. 한 번 더 클릭. 다시 데이터 레이블. 접을 필요 없잖아. 또 펼쳐야 될 텐데. 됐죠? 플러스 눌러서 접어주면 3번 득점. 자, 범례를 위쪽으로 보냅니다. 여기네요. 범례죠. 클릭 한번 하고 어디로 가자? 위쪽. 옵션 버튼 누르면 알아서 가고. 자,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 따라합니다. 도형 스타일. 꾸미는 건 서식. 이 서식 가야 돼요, 얘는. 이때 이 부분, 도형 스타일 써있는 이 부분에 자세히 단추라고 있어요. 이 단추 클릭하면 모든 스타일들이 쫙 나온다고요. 미세 효과 황금색 강조 4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가 되겠어요. 마우스 올려보시면. 자, 확인되죠? 보고 계세요? 클릭. 마지막 5번 차트 영역. 여기 한번 콕 찍어야죠. 그러면 이 클릭함으로써 얘가 바뀌거든, 대화 상자가. 클릭. 다음 그림자는 효과. 앞에 보면서요. 그림자 글자 눌러 펼치고 안쪽 가운데면 여기죠. 미리 설정을 눌러서 안쪽 중에서 가운데 요겁니다. 찾았어요? 안쪽 중에서 가운데 클릭.
계속해서 테두리면 여기입니다. 채우기 및 선 앞에 보시면서요. 테두리 땅 찍어서 펼치고 다음 휠 굴려 보시면 무슨 모서리? 둥근 모서리 체크. 다음 서식 대화 상자 닫아주시고 아무데나 콕 찍어 보시 모서리가 둥글둥글하죠? 10점 완성입니다. 계산 작업이죠. 우울합니다. 역시 아직까지는. 네, 계산 작업인데, 자,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 5번 안 하려고요. 제가 함수 100문제 중에 빼는 유일한 함수가 있는데 한 두 개 정도 빼는데 거기 5번에 보세요. 계산 작업 5번에 함수 몇 개예요? 4개? 미쳤죠. 심하게 미쳤죠. 네.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고요. 제가 혼자 소개는 해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하지 않는 걸로 할게요. 몇 개만 하자? 4개만 하면 돼요. 알았죠? 네, 거의 시험에 나오는 건 대개 어려우면 3개, 웬만하면 2개, 1개짜리도 많이 나와요. 정말로. 자, 이제 53페이지에 여기죠. 소속. 53페이지에 1번이니까 계산 작업 1번. if 함수와 left 함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 드립니다. 문제 먼저 읽으세요. 문제를 읽어보고 뜻이 이해가 돼야 돼. 지난번에 질문하셨던데 문제 뜻을 헤아리지 않고 문제풀이 들으면 왜 하는지 모르고 막 하게 되거든요. 제가 얘가 뭘 하라 그랬는지 뜻을 헤아리고 그 다음에 찾아보고 if는 인수가 어떻게 되더라, left는 어떻게 되더라. 알면 안 찾아도 돼요. 근데 인수 모르면 무조건 찾는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설명 시작해 볼게요. 이제 앞에 한번 보세요. 이제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1번 문제 계산해야지는. 자, 문제가 if 함수예요. 자, if 함수는 인수가 몇 개다? 3개다. 그죠? 첫 번째 비교. 사원 번호의 앞에 몇 문자? 첫 문자. 그러니까 무슨 함수예요? left죠. left 들어갑니다. 다음 사원 번호 그랬으니까 4번이라고 쓸게요. 그냥. 네, 4번에서 왼쪽에서 몇 글자? 한 글자 하고 1이죠. 1. 한 글자예요. 하고 괄호를 닫아야죠. 그리고 나서 는 비교해야 됩니다. 자, 따옴표 해서 모이면 그랬죠? B이면 따라서 B. 요렇게. 컴마. 자, 그러면 뭐라고 하자? 본사라고 하자. 참의 결과값은 본사가 됩니다. 컴마.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하자? 지사라고 하자. 해서 끝났네. 그죠? 복잡하진 않죠. 네, 해서 자, 참 거짓 하나만 딱 나오는 그런 문제네요. 자, 만들어 보세요. 자, 1번이었습니다. 그대로 자, 1번 진행합니다. 자, 결과 셀이고요. 올라가서 는과 함께 if 함수, 다음 left 함수고요. 사원 번호 컴마 왼쪽 한 글자를 뽑아서 비교하자. 이때 영문자 할 때는 대문자로 하셔야 돼요. 소문자에도 답 나와요. 근데 시험이니까 본사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 지사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끝. 다음에 채우기엔들로 내려야 되고요. 다음 원위치. 자, 가서 채우기엔들까지 해주시면 끝나죠. 요런 문제 좋잖아요. 그죠? 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자, 이제 2번 문제죠. 자, 2번 문제 역시나 자, 여기 근무지 결과셀에 갖다 놓으시고 교재는 54페이지입니다. H룩업 함수, 찾기 참조 함수, 미드 함수, 문자열 함수.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보시고요. 문제 의도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 다음 함수를 찾아서 고민하면서 살짝 답이 안 나올지라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2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한번 봐주시고, 자, 역시나 설명을 들어봐야 되니까. 자, 2번. 자, 계산해야지 는과 함께 이번에 뭐가 왔다? Hlook up 함수입니다. 자, Hlook up. 문제 의도를 파악해 봐야 되겠네요.
사원 번호의 몇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 아니 이거 뽑으려면 MID가 필요하잖아요. 맞잖아. 그죠? 그거 가져가려면. 근데 그 세 번째 문자로 찾아라 이렇게 되네. 찾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행방향으로 가니까 H루거. 이게 열방향으로 가면 버티컬 수직이니까 V루거. 행방향 가면 홀리즌털. 그래서 수평의 의미로서 H루거. 그죠? 그래서 다시 진행을 해보게 되면 여기서 찾는 값에 뭐가 들어간다? MID. 이런 형태 많이 나와요. H루겁이나 V루겁에 찾는 값에 함수 들어가는 거. 사원 번호니까 4번 쓰겠습니다.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 몇 글자라고요? 요거 많이 빼먹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MID 함수를 찾아요. 모르겠으면. 이 일을 해야 돼요. 한 개 개수를 줘야지. 다음 H루겁 인수를 봐야죠. 이게 찾는 값이면 대상 범위는 이렇게. 이때 중요한 것, 얘 잡아도 답 나와요. 잡지 마요. 근데 이유는 내가 여기서 세 번째 문자를 찾아서 찾을 때 코드라는 곳으로 갈 일이 있어? 여기서 가서 둘 가가지고 지역을 가져올 일이 있을까? 실질적인 값이 아니잖아. 왜 잡어? 제목 잡는 건 데이터베이스예요. 잡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이 범위를 주는 거죠. 그래서 대상 범위가 되고요. 연속적인 범위가 되죠. 자, 채우기 핸들로 내려갈 겁니다. 이거 따라 내려오겠습니다. 가면 안 되겠으니까 뭘 누른다? F4. 다음 행번호 방금 봤죠? 1행, 2행의 몇 번째 행? 두 번째 행이고요. 마지막에 콤마 찍으면 서비스 나오죠? 정확히 일치, 유사 일치. 영문자인데 유사는 그죠? 정확히 일치해서 정답이 되는 거죠. 요게 답이에요. 자, 만들어 보세요. 이제 이대로 함수 2개짜리, 네, 2개짜리. 진행합니다. 자, 그대로 하면 올라가서 는과 함께 H lookup이 되고요. 찾는 값에서 MID 사원 번호 컴마 세 번째 컴마 한 글자 찾아라. 컴마 이 중에서 찾는 값 포함 결과셀까지 꼼짝마 바로 F4. 로우 인덱스 넘버. 자, 행번호 2행 마지막 서비스 정확히 일치 닫고 엔터. 원위치 채우기 핸들 해서 2번에 정답이 돼요. 선생님 이것도 모르고 저 전체적으로 조건을 이것도 간단해요? 네, 네, 컨트롤. 사용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파란색 색깔 먼저 표시해 주면 잠깐 일단 녹음 중이니까 잠깐만. 네.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되고요.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문제 번호 3번이 되죠. 3번이면 여기 맞죠? 네, 여기 제2, 3이니까. 자, 문제 보시면 에버리지 함수랑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문제 풀기가. 자, 일단 에버리지 찾아보시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찾을 땐 dmin 찾으면 없습니다. d박스죠. d로 시작하는 함수들. 또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거 한 가지 계산해야지 는이 아니라 문제를 잘 읽어보실 게 뭔가 조건을 입력하란 말이 있다고요. 그죠? 제목과 함께하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읽어보시고 항상 함수를 잘 찾아서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자, 진행할 텐데 계산해야지 는이 아니라 여기가 조건이에요. 그래서 복사를 할 텐데 첫 번째가 부서간 생산 그랬죠? 이리 오시겠습니다. 자, 이리 할 땐 봐주시고요. 붙어있네 다행히. 요거 드래그 하세요. 복사해 가려고. 입력보단 안전하니까 컨트롤 C 툭. 다음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가 클릭하고 컨트롤 V. 또 하나네요. 자, 이제는 생산인 사원이고 부서가 이번에 영업이래요. 이건 좀 다르죠. 이제 부서에 일단 클릭하고 영업은 떨어져 있습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해야죠. 컨트롤 눌러서 클릭하면 요거 혼자 흰색이에요. 다음 컨트롤 C 하면 초록 반짝이가 2개.
다음 조건 위치에 가져다 놓고 클릭 컨트롤 V 해서 요 조건 제목과 함께하는 조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곳에 가져다 놓고요. 자, 지금 문제는 평균이라고요. 평균. 한번 따라합니다. 평균. 쉽지 않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평균이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기다 해볼까요? 계산해야지. 밑에다 잠깐만 보세요. 는 하고 에버리지 함수 AVER, AGE 해서 내가 원하는 평균 구하고자 하는 숫자들이 연속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그냥 하면 끝난다고 평균은. 또 다른 방법은 연속이 아닌 달리 각각의 값을 평균 계산할 때는 이와 같이 AGE 해서 어떤 값을 하나 계산하고 컴마 또 이것도 계산하고 컴마 해서 몇 개? 255개까지 온다는 거죠. 맞죠? 물론 얘도 이제 컴마 찍고 추가도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근데 지금은 이 형태죠. 그래서 여긴 첫 번째는 지금 부서가 생산인 최소값. 여기는 부서가 뭐라고요? 영업인 최소값에서 다 둬버리는 거야. 이 두 개에 대한 평균 계산하시오. 형태가 알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보시죠. 3번 문제. 이런 것도 뒤에 다시 나옵니다. 이제 는과 함께. 일단 평균이니까 큰 그림은 평균이죠. 에버리지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엔 부서가 어디 여기다 한글로 써볼게요. 부서가 생산 부서의 맞죠? 최소값 맞죠? 컴마 또 여기는 뭐가 되죠? 부서가 어디라고요? 영업 부서의 최소값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림 형태가 이렇게. 이 안에 뭐 들어가? Dmin 맞죠? 여기도 Dmin 두 개가 숫자가 들어가는 거지. 이제 이 느낌이 와요? 자, 그럼 여기 색깔을 달리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작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min. 자, 인수 몇 개? 3개. 첫 번째 뭐라고요? 전체. 물론 여기서 전체 주의할 점은요. 요렇게 전체. 사실 여기도 잡아도 되는데 요거 1번 문제고 여기는 2번 문제였지 않나? 원래 계산 못한 사람이면 비어 있었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어차피 제공된 데이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사실은 더 잡았다고 해도 정답은 나오겠지만 맞죠? 항상 그래서 이 전체. 그리고 두 번째 계산하고자 하는 값이 뭐예요? 인사평가. 그쵸? 네, 제목, 열제목. 드래그가 아니라 이 숫자를 드래그한다 이게 아니고 열제목. 따라합니다. 열제목. 그래서 무슨 평가? 인사평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제목을 어떻게 합니까? 클릭하겠죠. 컴마. 세 번째는 뭐와 함께 한다? 그렇죠. 제목과 함께 좀 넓게 쓸걸. 드래그로 잡아주는 조건. 그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부서가 무슨 부? 생산부. 닫아야죠. 이렇게. 여긴 또 뭐가 돼요? Dmin. 결국엔 데이터베이스 함수 두 번 쓰라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 전체 똑같고 인사평가 클릭 똑같고 그 대신 여기도 제목과 함께하는 조건 이거죠. 이제 조건은 달라지잖아. 그래서 따로따로 지금 한 거잖아. 이해되죠? 이해되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도 물론 뭐와 함께한다? 제목과 함께 드래그로 잡아주는 조건이다. 그래서 자 이해가 바로 답이 되고 여기도 괄호 닫아야죠. 결국엔 끝에 괄호가 몇 개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죠. 왜? 에버리지 괄호 먼저 해놨잖아. 이렇게 해서 Dmin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두 개가 하나씩 딱딱 들어가서 이 두 개의 숫자의 평균 계산하시오. 결론이죠, 얘가. 자, 그러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만들 때도 마찬가지 에버리지 먼저 하셔도 되죠. 자, 갑니다. 올라가서 는 AV 에버리지 함수. 그러니까 하는 거 보실래요? 헷갈리시면 이렇게 해도 돼요. 보세요, 잠깐만. 미리 띄워놓고 컴마 찍고 두 개 들어와. 맞아요? 뭔지 알겠어요? 공백은 얼마든지 띄워도 되거든. 그리고 이 안에 땅 하나 갖다 놓고 여기는 뭘 준다? 이거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컴마 중간에 뭐를 준다? 얘를 준다. 이해되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미리 딱 그림 딱 잡아놓고 띄어쓰기를 해놓고 해도 돼요. 자, 하는 거 봐요. Dmin. 그러니까 미쳤나봐. Dmin.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Dmin.
전체 잡아라 했을 때 이렇게 잡으면 되고 사실 여기서는 여기까지 잡아도 감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계산하고 인사평가 포함되어 있고 맞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부서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닫아주고 닫아주는 게 컴마 찍고 무엇? 인사평가 제목 찍으라고 했고 또 컴마 조건은 부서가 생산 괄호 닫고 다시 여기 컴마 뒤에 가서는 또 한 번 dmin 맞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또다시 전체 같은 색깔로 갑니다. 컴마 가는 거죠. 인사평가 컴마 이번엔 여기 부서가 영업 마지막도 닫아주고 나머지는 다 했잖아. 엔터 치면 되죠. 78.5 정답이 되겠어요. 자, 만들어 보세요. 처음으로 유형이라서 쉽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좋아요. 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자, 4번은 결과를 여기 찍어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를 보아하니 써있네요. 거기 근무연수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원의 비율을 계산하자라고 써있고요. 비율이 보니까 문제를 잘 그어야 된다니까. 5년 이상 10년 미만 조건 2개 사원수 여기엔 count if s가 올까요? count가 올까요? 그렇지. count if s잖아요. 조건이 있잖아. 지금 5년 이상 10년 미만 나누기 그랬잖아. 슬러시 함수 하나 끝내고 나누기 전체 사원수는 뭘 하면 돼? 카운트로. 왜? 항상 우리 전체로 나누면 비율 나오잖아. 그 이제 뒤에 카운트 결국에 뭔지 알아요? count if s 나누기 카운트 끝 함수 2개짜리예요. 자, 앞에 보시고요. 자, 문제. 자, 이제 마지막 4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4번 문제고요. 는과 함께 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사원수 이 부분이 count if s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범위는 드래그 동작이에요. 근무연수가 당연히 드래그 제목은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제목은 누구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항상 잊지 말고요. 근무연수 자, 조건 범위예요. 잊지 마세요. 범위는 드래그 이렇게 됩니다. 컴마 이것에 대한 조건 얼마 이상? 5년 이상. 이상은 크거나 같다 해야죠. 입력은 부등호도 숫자도 반드시 따옴표. 5년 이상. 끝. 조건 범위 조건. 다시 조건 범위 조건. 근무연수예요. 같아요. 다시 가는 거예요. 항상 이게 반복되는 거니까. 아까 했잖아요. 그건 5년 이상에 대한 조건범위고 지금은 10년 미만에 대한 조건범위잖아. 다시 같은 영역이지만 잡아야 돼요. 약속이니까. 10년 미만이래요. 이번에. 역시 미만. 부등호 들어가죠. 미만. 같다 하면 안 되죠. 이런 게 주의사항이잖아. 작다죠. 해서 count if s 끝. 이제 닫아주고 나누고 count 여기서 보실래요? count는 뭐가 되죠? 전체죠. 숫자잖아. 근무전수 잡으면 되잖아. 왜? 얘네들 뭐야? 숫자. 전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죠? 결국엔 10으로 나눌 거야. 볼 거 없어. 카운트는 수치 데이터 개수잖아요. 맞죠? 그게 전체로 나누는 거야. 10개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근무연수. 숫자니까 숫자 있는 곳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이때 근무연수 말고 인사평가를 드래그해도 틀리지 않아요. 왜? 얘 숫자 아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잖아.
출근 시간에도 다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또 결과적으로 전체 사원수 할 때 어떤 걸로 전체를 영역 잡으란 말은 없잖아. 맞죠? 그런데 기왕이면 여기. 왜? 지금 근무연수 대상이니까. 알았죠? 그러면 가장 안전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입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찍어서 올라갑니다. 는과 함께 카운트 if s고요. 조건범위 근무연수 조건은 크거나 같다 5년 다시 계속 근무연수고요. 다시 작다 10년 끝 닫고 나누고 카운트 근무연수 끝 닫아서 엔터 치면 아마도 여기 봐요. 100분율 0.3이거든 원래. 근데 100분율이 알아서 들어가 있고 혹시 0.3 나오더라도 그냥 둬요. 여긴 셀 서식 문제 아니잖아. 그건 우리 앞에서 했잖아. 100분율 주고 자릿수 맞추고 테두리 주고 여기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수식 판단하는 문제니까. 사용 예에서 혹시 퍼센트가 나와 있다면 우리가 해주지만 그런 게 아니면 하지 말고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답이에요. 이렇게 정답. 자, 5번 문제는 제가 혼자 함수 4개짜리 거의 1급, 4개, 5개, 6개면 이렇게 나와요, 1급은. 근데 여기는, 자, 2급이잖아. 출근 시간이 가장 빠른 거, 딱 눈으로 보고요. 가장 빠른 거 딱 쳐서 입력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얘를 찾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거기 예를 들어서 뭐 8시 막 이런 식으로 나왔죠? 갑니다 하는 거 보세요. 혼자 할게요. 올라가서 는 시간을 빼야 되니까 뭐죠? 아우 함수. 맞죠? 근데 이 시간에서 이 중에서 뭐죠? 가장 빠른 시간이라고 그랬죠? 이거 무슨 함수? 스몰 함수. 스몰 함수 어떻게 써요? 출근 시간 중에서 범위 주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몇 번째 작은 값? 첫 번째 작은 값이 가장 빠른 시간이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중에 괄호를 닫아주고 엔터 쳐볼까요? 몇 시? 7시예요. 여기다가 M% 연산자 주고 한글로 뭐 붙여? 시. 엔터 치면 몇 시? 7시. 그리고 나서 계속 가는 거야. 이제 여기다가 또 M%로 양면 테이프하고 미닛 함수 MI 지금 거랑 똑같아요. 이제 미닛 함수 인수 하나인데 여기도 시간 줘야 되는데 가장 빠른 시간 줘야 되니까 또다시 뭐라고요? 스몰 함수. 같은 방법 출근 시간 중에서 몇 번째 작은 값? 첫 번째 작은 값. 자, 끝났잖아요. 미닛 2번 닫았어. 자, 몇 분? 45분. 뭐 해야 돼? 여기다가 M% 연산자 주고 뭐라고 줘요? 분. 자, 그래서 7시 45분. 세상에. 초까지 해야 돼. 환장하죠? M%다 뭐죠? 세컨 함수. 세컨 함수. 역시 얘도 인수 하나예요. 뭐를 준다고요? 스몰 함수. 마찬가지 출근 시간 중에서 몇 번째 작은 값? 첫 번째 작은 값. 자, 닫아서 엔터. 35초. 마지막 마무리. M%하고 뭐를 친다? 초. 해서 정답. 8점. 얘가 돼요. 하지마. 건강에 해로워.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만 알고만 계시고요. 자,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함수는 이렇게 4가지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